한 주일 동안 어떻게 좀 뭐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노후에 어떻게 일을 어떻게 찾으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거리를 어떻게 찾느냐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노후, 그러니까 퇴직 후에 행복한 삶 이런 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주로 그냥 뭐 빈둥거리는 거, 노는 거. 주로 뭐 퇴직 후에 뭐 하냐, 뭐 이렇게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 몇 달간 푹 쉬어야지. 아니면 뭐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이나 다녀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할 때 노는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거지. 계속 놀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채소 이런 거 뭐 일반적인 거 먹다가 고기를 한번 먹으면 좋지만 계속 야, 오늘부터 계속 고기야. 그럼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파면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이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은 첫째는 수입. 그 다음에 이제 존재 가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쭉 수입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인생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 1기 때야 뭐 돈을 안 버니까 뭐 그러겠지만 2기하고 3기하고 차이는 예를 들면 이게 뭐 2기 때는 수입이 80%였다면 이제 존재 가치가 20%. 근데 3기에서는 거꾸로 수입이 20%고 존재 가치가 80%로 높아가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수입만 생각을 한다면요. 조폭 있잖아요, 조폭. 막 남 등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수입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걸 안 원하죠?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 사회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일을 할 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내 일이 진짜 뭐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뭐 즐거운 일인가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생활비, 생계비 하니까 너무 좀 비참하니까 생활비로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 하는 거, 교육비.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대비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기 때는 이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3기에 들어서면 일단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자녀 빼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미래를 대비한 뭐 한정이 없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것도 확 줄일 수가 있죠. 미래에 대한 거. 그러면 사실은 생활비 근근히 뭐 생활비도 사실은 그동안 뭐 돈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은 이거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국민연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걱정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3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수입에다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뭔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을 계속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거기다 여기다 맞춥니다. 수입에다. 그래서 이제 공공 근로 사업 해가지고 보면 이제 쓸지 않아도 될 어떤 뭐 그런 데 가서 뭐 괜히 왔다 갔다 쓸고 있고
왔다 갔다 쓸었던 거 다시 와서 옆에 또 쓸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때워서 돈 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일당 얼마 받겠다고 계속 쓸고 있으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를 할 때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폐지 줍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는데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다 느끼잖아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걸 한다.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건강도 찾고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수입 뭐 조금 나온 거 그냥 생활에 좀 보탬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예? 더 안 좋다는 거죠. 절대 행복한 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책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겠는데 이제 석공들이 이렇게 막 돌을 막 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보면 몰라 이 사람아? 내가 이제 땡볕에 앉아가지고 오늘 일당 뭐 이거 벌라고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화나게 왜 자꾸 그럼 물어? 막 신경질 막 팍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지금 그 대성전을 이게 한 50년 동안 이렇게 짓는데 제가 그 대성전 짓는 어떤 주춧돌 이런 거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내가 정말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뿌듯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것,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노숙자들 요즘 많잖아요. 겨울 되면 참 이 노숙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역에서 지금 다 내쫓아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살고 거기 지저분하니까 내쫓아야 된다.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한번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돈을 싸가지고 다니는 노숙자가 있다가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돈도 많은데 왜 노숙자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게 그냥 일하기 싫고 돈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여기 편하지 않냐 그냥 와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와서 주는 밥 먹고 잠자리 여기서 그냥 자고 사람들이랑 하면 소주나 한잔 하고 얼마나 좋냐. 그게 좋은 걸까요? 돈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가치가 뭐냐를 모르면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다가 가는 건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과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에 제가 이제 공장에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60세 이상 이렇게까지 정년 보장이 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사실 배신자라고 그랬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중간에 스카우트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 그때는 이제 증설도 많이 하고 그때 중동붐이 불어가지고 그때 대우건설 이런 데서 이제 막 사람을 막 뽑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사람 나가잖아요. 진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자다 저 사람. 근데 요즘은 어때요? 거꾸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년이 보장됐을 때는 우리가 한 60세 정도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반장이나 이런 거 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한 57세까지는 다 보장이 됐어요. 부장이나 이런 거 하면 60세, 간부 하면 65세, 70세 막 이 정도까지 되고 그러는데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가면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죠. 왜? 그 삶 자체가 내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느냐?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 있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월급. 고정 월급. 고정 월급을 받는 게 인류 역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간이. 언제 이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유, 똑똑해. 진짜 이 우리가 산업혁명 생겨나고 나서 월급제라는 게 생긴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일부. 예를 들면 뭐 옛날 면석이 무슨 뭐 영의정 뭐 좌의정 이러면 녹봉 받고 이랬잖아요.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780 몇 년이니까 한 300여 년 정도 된 거죠. 월급 받고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1970년도 이때부터 우리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월급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금 된 거예요. 40년 정도.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요. 고정 월급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월급의 문제가 뭐죠? 월급은 시간제입니다. 시간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월급이 통장으로 착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제조업을 할 때는 공장에 가면 예를 들면 뭐 신발을 만든다. 신발 몇 켤레 나오고 뭐 작업 속도가 어떻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면 몇 켤레 만든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건지 맨날 주식시세만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간제에서 성과급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 개 깔아놨다가 사장은 잘 모르잖아요. 가면 화면을 싹 바꿔버려요. 게임 막 하고 있다가 싹 하면 싹 바꿔. 그럼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돼요. 저도 이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IMF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한다고 해서 좀 시작을 했었어요. 해서 한 10여 년 하다가 요즘은 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기에서 3기로 갈 때는 어떤 걸 바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생각에 따라서는 뭐 하던 거를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내가 일하면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젊은 애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입사를 했어요. 한 2, 3개월 일하다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나오든지 아니면 이 회사 일해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되잖아요. TV나 이런 데 보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뭐 연애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잡담이나 하고 이러는데 가면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상사한테 욕먹고 뭐 너 이거밖에 못하냐 내일 뭐 해와라 막 이렇게 막 그 푸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개월 동안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 당연하다. 어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간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3개월 동안 있으면요. 지지다까리 하느라고 돈이 더 듭니다. 돈이 더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애가 뭔 일을 하겠어요. 계속 가르치고 뭐 그 바쁜 사람 와서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일 못하고 괜히 더 가르쳐 주기만 하고 그래서 나가버리면 더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로 새장 속에 새가 있잖아요. 새장 속에 있는 새가 더 편할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새가 더 편할까요? 밖에 있는 새가 더 편해요? 편한 거는 새장 속에 있는 새인데 원하는 건 뭐예요? 밖에 있는 새예요. 새장 속에 있는 새가 편한 것은 왜 편해요? 다 먹이를 줘요. 뭐를 줘요? 우리가 이제 우리 먹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속담에 보면 어떤 사람한테서 옷을 얻어 입으면 그 사람의 모든 우환을 받는 것이고 대신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무사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숙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제 무사들, 뭐 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서 돈을 거기서 녹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뭐 너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뭐 배 잘라서 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편한 거는 이걸로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받는 거는 이걸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취업할 사람들은 취업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들이 그냥 측정해야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발이 몇 개 생산된다 오늘. 그러니까 몇 명 투입하면 작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몇 개 한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 불량품이 몇 개? 그러면 이제 딱 간섭하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를 예를 들면 이제 새가 불쌍해요. 계속 먹이를 주고 막 이쁘게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새가 너무 내가 이 새가 좋고 그러니까 새를 날려 보냈어요. 그럼 이 새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밖에다 내보내려면 뭘 해야 돼요? 자연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반달곰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반달곰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야생 적응 훈련을. 그래서 어떤 적응 못한 그 반달곰이 전에 보니까 뭐 사람들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쫓아다닌대요. 왜? 먹이를 받아먹던 습성이 있는데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걸 찾아야 돼요. 스스로. 네. 그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자 그러면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이런 그 야수들의 왕이고 자기보다 더 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도 안 됩니다. 네.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이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그냥 막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그런 야성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 받는 동안 한 뭐 25세부터 시작해서 한 50세 정도까지 25년 동안 이게 너무 여기에 입맛을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입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물원의 사자가 우리가 지금 된 겁니다. 지금 네, 동물원의 사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근데 이제 동물원에서는 내쫓길 형편이에요. 이거 별로 이렇게 구경거리도 안 되고 이거 맨날 골골 앓고 그러니까 동물에서는 내쫓아야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누가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기업들도 동물원에서 적응 훈련 시켜서 내보내듯이 기업들도 요즘은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어디 기업체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 바로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직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뭐 이런 것을 와서 얘기해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업에서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적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하던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제로 꼬박꼬박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온 것이 와이프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내 역할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입도 줄어들거니와 뭐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금 뭐 오신 분들 다 이제 주부분들이시니까 남편한테 그 강요를 할 때 수입을 강요를 하지 말고 일단 제가 봐서는 존재 가치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 그 남편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따라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입이 옛날 정말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적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쫓아다니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렇다고 수입이 생기나요? 수입 지금 생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뭐 그런 거 익숙해지시잖아요. 이게 생활비를 줄이고 우리 삶의 규모를 축소하는 거지 수입을 더
더 높여라. 이거는 이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 가치를 그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이제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은 그건 남자들 목뿐만이 아니고 저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자녀 다 키우고 남편 퇴직하고 이러면 사실 뭐 그렇게 막 이제 뭐 저 대입 끝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에 같이 막 그냥 전념해가지고 막 거기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 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저기 저 대학 선택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죠. 그야 뭐 애들이 지금 뭐 공부만 하고 잘 모르니까 가서 데이트를 누구랑 하느냐 이런 거 간섭하고 학점 뭐 누구 따냐, 면접 볼 때는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크면 자녀들도 독립시키고 남편도 오면 뒷바라지 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여성분들도 제가 봐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아까 꼭 마찬가지예요. 수입보다는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뭐 재활용 센터 같은 데서 뭐 재활용 하는데 뭐 동네에도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장애인 뭐 돌보기를 뭐 한다든지. 요즘은 이제 뭐 그 구청 이런 데도 무슨 안내하는 요즘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무슨 둘레길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뭐 그걸 이제 안내한다든지, 근방에는 예를 들면 명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외국인들한테 안내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그런 데도 가서 예를 들면 하고, 내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강사나 이런 걸로 훈련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안내역, 뭐 숲속, 요즘 이제 숲속 학교 뭐 이런 것도 뭐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건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돈은 많이 안 주지만 그러면 그 일당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먹고 이런 거 하는 건 해결되고,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일을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서 일을 하면요,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가서 계속 돌아다니고 뭐 안내하고 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전략하는 거죠. 요즘 뭐 그 우스갯말로 이런 백수가 과로사한다. 제 친구 중에 사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는 한 10년 전부터 백수예요. 백수인데 전화해보면 저보다 더 바빠요. 뭐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저는 이제 저녁마다 가능하면 약속을 잘 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서 뭐 대전에 가서 누구 만나고, 이번에 중국도 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중국 못 가는데 야, 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왜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제가 봐서는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거리 그럼 찾으려면 어떤 일을 인생 3기라고 그러죠. 퇴직 후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인생 3기. 일거리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긴 안 좋네요. 그죠? 일거리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인생 3기에서 어떤 일을 찾아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이 이제 우선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림 그리면 그걸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3기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진짜 내가 하면 즐거운 일, 가장 삶의 존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뭐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뭐 예를 들면 와이프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기적인가요? 이기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 자기가 행복하면 남이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 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울 신경. 그러니까 하품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겠잖아요. 한 사람이 하품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따라서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예. 그 분위기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 행복의 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 옆에 행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참 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참 수입은 물론 뭐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봅니까? 맨날 아픈 사람 보잖아요. 맨날 아픈 사람. 정신과 의사는 맨날 정신 이상한 사람 계속 보잖아요. 물론 그것을 내가 이런 사람들 치료하니까 내가 거기 진짜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그 의대 갈 때 나 정말 뭐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를 뭐 하기 위해서 인류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정되고 직업이 뭐 좋고 뭐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간 사람이 환자를 계속 보면서 행복할까요? 제가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도 만약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막 요즘은 저녁 늦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토요일 날도 또 격주로 가면서 아니면 의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후진국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예를 들면 의료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그거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자기 삶의 가치 내가 정말 의료 기술을 배웠던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네. 그런 삶을 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물론 두 번째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뭐 같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이제라도 뭐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면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고는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연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헤드헌팅 일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헤드헌팅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사 쪽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저 상사분이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취업시킬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인사부서에서만 해가지고 정년퇴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디다 취직시켜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와는 다른 회사는 받나요? 그런 분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이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좀 한번 뵙자고 그랬어요. 뵙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좀 얘기를 쭉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보니까 다른 데 취업해봐야 그분이 아마 57세인가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취업해봐야 제가 봐서는 한 2, 3년이다. 그 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젊었을 때 헤드헌팅 업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그래서 왜 이게 지금 헤드헌팅이라는 게 인사 업무잖아요. 인사 쪽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인사 쪽이 잘 밝으니까. 그러더니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면 어디 좀 뭐 어디 좋은 회사 있으니까 좀 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헤드헌팅 일은 시간제로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성사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 월도 있어요. 나올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그런 것만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찾아도 인생 3기를 다 보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쪽 얘기만 계속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 파트에 근무를 했다. 교육 파트 이제 기업체나 교육 파트 이런 데 근무를 하면 외부 강사를 물론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부서에 이제 우리 회사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제조부에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입사원 에티켓 뭐 이런 것은 외부 강사 부르기에는 너무 가볍고 또 그 회사 내에는 그런 또 강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파트에서 그런 걸 이제 가벼운 것들은 해요. 조금 몇 개 그 내부 강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저같이 막 하다 보면 아 이거 내 적성이네 이게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티켓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이제 뭐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요즘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강사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전에 보니까 그 삼성 에버랜드 이런 쪽에 보니까 저 이미지 거기는 이제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삼성을 철저하게 합니다. 전 삼성 에버랜드에서 전 이제 삼성 그룹사를 다 맡아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특수하게 이미지 쪽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있죠. 요즘 뭐 옷을 어떻게 입느냐, 뭐 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여성분들이야 뭐 신경 쓰겠지만 남성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와서 발전시켰냐면 CEO 분들 있죠. CEO분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옷 입고 이런 것들. 요즘은 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뭐가 대외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대외관계 나갔을 때 처음에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다. 그래서 이제 옷 입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옷을 무슨 색깔, 얼굴 색깔에 봐서는 체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와이셔츠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안에는 뭐 무슨 이제 와이셔츠 입는 것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교육시켜주고 네? 가볍게 뭐 화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교육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나와서 독립을 해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건 좋은데 그것을 계속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투자를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돈 들여서 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험에서 요즘 그래서 이제 돈 안 들여서 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은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요즘 이제 저희 동기들도 퇴직 많이 하고 뭐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뭐 대학 동기는 아직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와요. 보험 뭐 이렇게 야 보험 뭐 했는데 야 너 보험 하나 들어라. 나 보험 들 만큼 다 들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좋은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일을 하면 네트워크 좀 일단 신경 쓰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내 이익을 얻으려고 뭐 네트워크 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동기가 없으면 요즘은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사무실 있잖아요. 공짜로 쓰는 사무실이 거기 가면 이제 자기 책상 있고 뭐 전화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은 좋은데 요즘 이제 하면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식당 뭐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돈 들여서 하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무슨 죽하는 뭐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죽하는 그 회사에서 뭐 재활용 뭐 죽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거 가지고 했더니 재활용하는 거 이제 걸려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시킬 때 분명히 다 버려라, 뭐 이거 폐기하라 했을 텐데 어떤 분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재활용하면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향은 내가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돈 넣어놓고 푼돈 쓰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왜 거기다 넣습니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바스킨 라빈슨 뭐 그런 것이 제일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5억 정도 들어간다. 저는 5억 있으면 그런 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저는 절대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거하고 관계 있는데요. 차별화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뭐 식당을 한다든지. 물론 식당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식당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식당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자를 하자면서 차별화를 하려면 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꽃가게를 한다. 우리가 꽃가게를 하면 어떻게 하죠? 요즘 그냥 꽃가게 뭐 그냥 차려놓고 요즘 그 이제 네트워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전국 어디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 번호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옆에 무슨 생일 잔치니까 뭐 갖다 주라든지 뭐 무슨 조화 갖다 주라든지 뭐 이런 게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꽃가게를 하더라도 전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때 이제 그 사람은 꽃을 굉장히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꽃에 꽃말들 있잖아요. 꽃말. 꽃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장미는 예를 들면 정열. 장미도 오면 뭐 한 송이는 뭐고 뭐 두 송이는 뭐고 이렇게 100만 송이는 뭐고 100송이는 뭐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알고 그다음에 뭐 수선화는 뭐고 뭐 물망초는 뭐고 이걸 쭉 꽃말을 알아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사러 왔어요. 남자분들 특히 이제 사러 오면 뭐 예를 들면 와이프 저기 우리 몇 주년 무슨 기념일인데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장미 10송이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그것에 맞는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꽃이 뭐 예를 들면 뭐 여성한테는 뭐 남자의 어떤 사랑을 전해주려면 뭐 이런 꽃이 좋고 그걸 하려면 몇 송이가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해서 알려주면 좋다는 거죠. 요즘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토리.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다음에 또 꽃이 생각이 나면 다시 오겠죠. 네. 차별화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차별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런 걸 해야지 그냥 남이 하는 것에 얹혀서 가면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려면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준비를 그냥 와서 어저께 며칠 전에 준비한 게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물론 이제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2005년도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에 그때는 한 200권씩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100권 이상씩 읽지만요. 뭐 스케줄이 있지만 제가 뭐 다른 일도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제가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책을 제가 10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나를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차별화가 되는 거지. 나 차별화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차별화가 됩니까? 차별화가 안 됩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년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면 10년 동안 해야만이 내가 전문가가 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현재 하는 일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3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6시간, 8시간 투자를 하면 더 짧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굉장히 철저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공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예. 근데 또 차별화를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차별화를 내가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금방 따라요. 내가 잘 되면 한국 사람들은 또 금방 따라합니다. 그죠? 예. 금방 따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것도 또 찾아서 또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평생 학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제 강의 뭐 이렇게 듣는 것만 가지고 그거 듣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에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네.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안 찾아오고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노력 그게 필요하고요. 특히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뭐냐. 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찾았으면 특히 남자분들 많이 찾고 또 여러분들 또 남편이 그런 일을 찾을 때
수입 이런 거보다는 남편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남편이 진짜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하고 좀 투자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하고 차별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하시고 좀 원칙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투자해서 뭐 무슨 어떤 프랜차이즈 뭐 식당 뭘 해봅시다. 그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돈이 안 들면서도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로 가시면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기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앞으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행복을 찾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